그러니까 윤석열 사실 뭐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군대라고 하면 무조건 명령에 따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네. 이제 제 입장에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그렇죠. 예, 저 계엄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네. 모두 명령 복종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아. 생각하는 이 국면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놔야 돼요. 예. 바로 그 순간 하라면 그렇죠. 응전이 안 예. 됩니다. 생각 못하면.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모았고 음. 모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이제 시민을 상대로 한 어떤 그 계엄이 1952년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이더라고요. 어. 그 부산 정치 파동에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김성수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적 쿠데타 예. 이렇게 씁니다. 어. 내란적 쿠데타를 백주대낮에 예. 자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법은 항의 사표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네. 했고요. 그다음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이종찬 참모총장이 예. 아. 육군 장병의 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을 내면서 음. 군은 엄정 중립이다. 예. 그다음에 6.25 전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지금 싸워야 될 군인이 부산에 후방으로 병력을 빼돌려 가지고 네. 내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해요. 네. 하나의 대통령을 제외한 최핵심 2명 부통령 예. 참모총장이 노라고 네. 선언을 합니다. 그것과 현재 내각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예. 이러면 경제 어려운 경제 곤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외교 관계가 좀 곤란해질 겁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하겠다 완전 꽂혔잖아요. 꽂힌 상황에서 옆에서 우려됩니다. 여러분 그 우려 내가 이미 생각했어요. 걱정 마요. 네. 그렇게 나오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공직자에 물어볼 일입니다. 여기에는 사표를 쓰면서 그렇죠. 사표를 그 순간 써야 돼요. 예. 사표를 쓰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계엄 해제 때까지 예. 1시 3분까지 사표 쓴 사람은 한 명. 아 있었나요? 누구요? 유혁. 아. 유혁 국무회의 감찰관 아니에요? 한 명이 예. 사표서를 쓰면서 시간을 적어놨어요. 음. 이제 24시 12분인가 사표 쓴 시간까지 딱 적어냈습니다. 딱한 사람.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이 사표 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우리 윤비나 이제 대령 등이 이것은 선관위에 동원해서 압수수색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처신하고 어떤 저항했던 예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아서 교육 자료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한 챕터를 챕터로. 할애해가지고 예. 이제 나쁜 이야기는 저 이제 교수니까 나쁜 이야기를 잘 안 쓰게 돼요. 좋은 예만 모아서 자 우리 이런 거 보고 한번 생각하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도 책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책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중한 책이 나왔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이야기, 계엄과 내란을 넘어 예. 따끈따끈한 심간이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국민이 이야기라는 써내려간. 게 되게 인상 깊은.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국민이 말이죠. 예. 평소에는 자기 생업을 한다고 바쁘잖아요. 예. 바쁜데 딱 위기의 시기에 그야말로 위기의 시기에 국민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럴 때 국민들이 이제 계엄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바로 우리가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5.18의 교훈이고 예. 60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행동했어요. 예. 젊은 분들은 계엄의 공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예. 있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시대가 온다고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이 먼저 나가서 막아주기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죠. 예, 시간이 그다음 두 번째 국면은 12월 7일인데 네. 12월 7일 날 탄핵 이제 소추안이 좌절됐잖아요. 그럴 때 12월 7일과 14일 사이에 네. 국민의힘에게 국민이 경고를 한 겁니다. 예. 너희들이 유지하려고 하면 투표장에 들어가야 돼. 예. 투표장에도 안 들어가면 자격이 대표 자격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14일 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 203명이 됐잖아요. 네. 탄핵 소추를 국민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포. 네.
윤석열 체포 영장이 12월 30일 날 나왔는데 1월 3일 날 좌절됐잖아요. 네, 1차 때. 그냥 가냐 좌절됐는데 3일과 15일 사이에 엄청난 국민의 이제 뜻을 일러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니까 내부에서 붕괴했잖아요. 네.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차랑 2차랑 네. 달랐죠. 그죠? 예. 2차에 갈 때 엄청난 저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이 스르르 열렸잖아요. 네. 자, 열리고. 그게 국민이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3월 하순에 네. 5대3, 4대4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찔했습니다, 진짜. 모두 이 뭐 불안감. 그래서 온 국민이 좀 뭐 매일같이 주말 집회를 하다가 예. 매일 달려 나가서 온갖 방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철야 집회도 하고 철야 농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4월 4일에 8대0 그래서 네. 물꼬를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에서 네. 국민이 국회 이렇게 해야 돼. 국민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해야 돼. 국민이 현재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일러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열심히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헌법적인 논의로서 정비가 되는 겁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으로서 예. 방향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처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네.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시종일관 주권자로서 네. 자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이다. 네. 라고 이제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윤석열이가 네. 반대로 그러니까 불가에서 역행보살이라고 하나요? 국민들한테 주권자로서의 생각, 의지 이걸 확인시켜주고 주권자들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살아 숨쉬고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우쳐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오히려 윤석열이 제가 세상에 윤석열이가 이런 역사적 공로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난 왕이야? 임금 왕자를 새기고 예, 예. 손바닥에 새기고 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이 임금 왕자를 본 순간 예. 너는 대통령 자격도 없어 예.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 뽑았어. 뽑았어요. 네, 근데 뽑힌 사람은 내가 왕이라고 왕이 썼는데 그렇죠. 예. 해줬네. 예. 근데 왕으로 왕노릇 해야겠네. 자, 왕은 이제 왕이 하는 거는 통치행위야. 네. 그냥 뭐 내란 부분에서 무슨 사법부가 심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통칭이 말이 안 된다고 됐고 예. 계속 이 왕당파적 해석이 나옵니다. 네. 결정적인 예. 것이 왕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예. 시분 기준으로 시간 계산하는 거야. 왕이라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수용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적시항고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모든 사건이라면 적시항고 반드시 했습니다. 네. 작가가죠. 그런데 적시항고를 안 했잖아요. 네. 왕에게만 적용되는 그냥 그 왕국은 왕에 적용되는 법과 신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다르고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민주공화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런 그 제왕적 법 해석, 제왕적 법 적용이 나타났어요. 예. 이번에 근데 그런 것들을 분쇄를 해내는 네. 이런 과정이 민주공화국의 굉장히 힘차고 아름다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도 서울대 법대 네. 출신이잖아요. 같이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과에서 다 수업도 듣고 했을 텐데.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상민, 예. 예. 윤석열 등이 있을 때 그때 1980년 초기 교과서에 헌법 교과서에 보면 예. 통치행위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영도적 대통령 이런 말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요. 거기에 헌법책도 헌법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987년 이후에 예. 우리나라 헌법적 지식 수준 그다음 국민 주권을 받쳐주는 헌법의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예. 자기가 그걸 볼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의 법률가 있지만 마음속에
1980년을 살아가는 기준점을 삼는 분이 있고 2025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분이 있는데 윤석열 경우에는 전두환은 5.18 빼고 다른 거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내면이더라고. 그러니까 시민을 향해 총알까지는 안 쏜 네. 전두환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냥 그 점이 다른데 예. 다만 5.18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한다. 가짜 뉴스 버리지 마라. 그래서 네. 윤석열이 가장 아마 빛났던 순간은 취임한 8일 후에 2022년 5.18이 있었잖아요. 네. 2020 그때 5.18 때 그 여당 국회의원 다 데리고 광주에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근데 그 정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5.18까지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어떤 그 자기 발전한 이후에, 내면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거기 머물러. 마음은 1980년대. 예, 그때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방식, 그다음 멘탈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저